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고전 산문 6강이죠. 남영노 선생의 옥루몽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목 먼저 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옥루에서의 꿈?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루는요, 여러분, 백옥루를 말합니다. 백옥루에서의 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백옥루는 고전을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익숙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백옥루 하면 천상계에서의 공간이죠. 천상계의 공간이야. 그러면 백옥루에서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백옥루는 현실의 공간일까요? 아니면 꿈의 공간일까요? 백옥루에서의 꿈.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네, 백옥루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백옥루에서 이 주인공들이 꿈을 꾸죠. 꿈을 꿔. 꿈을 꾸고 꿈은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꿈을 꾸고 나서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죠. 요게 옥루몽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백옥루에서 인물들이 꿈을 꿨고 그 꿈을 꾸고 다시 천상계로 다시 이렇게 꿈에서 깨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돼요. 뭐요? 네, 맞아요. 환몽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구운몽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보이는, 만약에 지금 이 작품을 지었다면 구운몽의 표절이 아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사점이 좀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운몽보다도 훨씬 더 양이 방대해요. 양이 길고 인물들도 되게 다채롭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구운몽보다는 후대 구운몽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창작을 가미한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옥루몽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그래서 구운몽의 아류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몽자류 소설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몽자류 소설에 해당이 되고 몽자류 소설이 갖고 있는 환몽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환몽의 구조에서 인물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했을 때 인물들이 환몽의 구조에서는요, 현실 속의 인물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아를 잃어버려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죠. 본인이 욕망하고 있던, 인간계를 욕망하면서 욕망했던 것들을 다 실현해 나가요. 그리고 그 실현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다시 말하자면 천상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주인공들이 내가 이렇게 좀 욕망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뭐 다 이루기도 했고 그걸 다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그게 이제 구운몽 같은 몽자류 소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구운몽이랑 근데 굳이 이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하자면 옥루몽 같은 경우는, 구운몽은 그래서 이 꿈속에서 다시 말해 인간계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무엇을 향해 가냐면 인생 무상, 욕망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 자체가 대단히 불교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옥루몽은 좀 달라요. 옥루몽은 꿈속에서 이게 잠깐 보면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술을 마시고 나서 지상계, 다시 말해 인간계죠. 인간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었어요. 그리고 선녀들이랑 놀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옥황상제가 이렇게 보면서 빙그레 웃으셔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부처님의 이렇게 법력을 통해가지고 얘를 구슬로 만들어가지고 쫙 뿌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간계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옥황상제의 뭐를 어떻게 했다든지, 옥황상제가 그래서 뭐 화를 냈다든지 이런 장면이 없고 그냥 미소를 짓거든요, 옥황상제가. 그러니까 야 문창성 너 그렇게 인간계가 그립니? 그래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요 차원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난 죄를 지어서 막 꼬지짐을 당하고 이런 구운몽의 스토리랑은 살짝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 수 있겠고요. 구운몽과 마찬가지로 여기 인물들 또한, 그러니까 문창성이죠. 이게 남자 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이고, 그리고 뭐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 요 5명의 여인들이, 5명 여자 주인공들이에요. 그 여자 주인공들이 이제 같이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죠. 전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현실에서, 다시 말해 천상계에서 신선이고 선녀라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상실증이 걸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후반부로 가서야 강남홍이라는, 네, 여기 홍란성이 강남홍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강남홍이라는 이 여인이 꿈을 꾸면서 꿈속을 통해서, 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실은 이 천상계의 존재들이었구나라는 걸 거의 이 죽기 전 정도에 깨닫거든요. 이런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운몽이랑 인물들의 상태가 인간계에서는 천상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뭐 인생 무상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고 결국 그 허망함 속에서 천상계로 복귀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계에서 최대한 즐길 것을 모두 즐기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주제, 다시 말해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는 조금 희석화되어 있는 상태다. 구운몽이랑 주제를 비교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제도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요. 구운몽의 주제는 인생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옥노몽 같은 경우는 주제가 유교적 공명성취를 통한 이상의 완성이 주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교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운몽이랑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구운몽은 철저히 그 성진이란 천상계의 인물이 양소유라는 지상계의 인물이 됐고 그 남자 주인공에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면 옥노몽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옥노몽 같은 경우는 양창국이, 네, 문창성이 양창국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인간계에서. 양창국이 남자 주인공인 거 맞아요. 양창국이 남자 주인공인데 여기 아까 강남홍이라는 여인이 이제 기생이었는데, 기녀였었는데, 우리 나오게 되는 본문, 이 본문의 어떤 스토리를 거쳐가지고 결국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무술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장 여자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근데 이 강남홍이 양창국보다 훨씬 더 무술이며 뭐 도술이며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양창국을 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구해줘요. 그래서 강남홍이 사실은 주인공이고 양창국은 뭔가 부주인공 같은 느낌을 주는, 다시 말하자면 이 작가의 포커스가 굉장히 강남홍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또 벽선선이라는, 네, 제천선녀가 이제 벽선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벽선선이라는 이 여인도 강남홍에 못지않게 위기에서 양창국을 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구운몽의 주인공 철저하게 남자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여성 주인공에게로 좀 넘어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운몽과 옥노몽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유사한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랑은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죠. 네, 홍랑, 네, 낭은 여러분 기생 뒤에 붙는 기생의 명칭 뒤에 붙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홍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까 강남홍이 기생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생인 강남홍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홍랑이 저의 추레함이 점점 더함을 보고 취연이 답지 아니한데, 자 여러분 옥노몽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뜻을 다 써놨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 빼고는 그냥 대충 느낌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도만 조금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해놓은 거 정도만 맥락상 조금 기억하고 가야 되는 단어니까 암기해서 테스트를 볼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추레함, 모습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는 것. 점점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에너지가 딸리고 이런 상태를 추레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추레함이 점점 더함을 보고 추연희, 자, 추연희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고 가면 참 좋겠다. 처량하고 슬프게 답지 아니했다. 대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야. 누군가에게 대답을 안 하고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점점 에너지가 딸리고 생기를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슬퍼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황자사가 인물이 나왔죠. 새로운 인물. 어떤 인물일지, 자, 고전소설에서는 플러스 인물인지 마이너스 인물인지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자사가 미친 흥을 겁잡지 못해 좌우를 호령해서 좌우의 사람들을 명령해서 일척소선, 한 척의 작은 배를 준비해서 강물 중간에 띄우고 소주 지방에, 중국의 지명이죠. 소주 지방에 제기, 여러분 요 제자를 기억하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제자여서 제기 하면 여러 기생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 기생들로 홍랑을 붙잡아서 선상에 배 위로 올리니 선 중에 배 가운데에는 비단 장막을, 비단 커튼을 첩첩이 두르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황자사라는 인물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홍랑을 강제로 배에 태우고 배를 강 중간으로 몰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엎더라의 더라,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가십니다. 황자사가 장중에 장막 안으로 여러 비단 장막들, 커튼들이 첩첩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속으로 뛰어들어서 홍랑의 손을 잡고 왈,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자, 이런 덜하나 왈은요, 여러분 문체상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덜하나 왈은 문어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문자예요. 그래서 문어체 하면 그래서만 나타나는 말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자면 왈 같은 표현인 거죠. 가로대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야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소설이잖아요. 조선의 소설인데 조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야, 내 친구가 왈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았다는 거야. 오로지 어디서만 그래서만 이 말투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네. 녹화가 잠깐 정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거 여러분 기록이 됐나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문체상의 특징 문어체라는 건 그래서만 나타나는 말투고 조선 시대에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뭐 왈이라든지 덜하라는 종결 어미는 사용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만 나타나는 말투 왈이나 덜하, 가로대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문어체, 그럴 문자 써서 문어체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문체상 특징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자사가 뛰어들어서 홍랑을 강제로 배에 태웠잖아요. 손을 탁 잡고 홍랑아, 너 비록 철석간장, 굳세 내지나 지조가 있는 마음, 철석간장이라는 거 정말 변치 않는 네가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알아 이러는 거지. 그러나 황여옥의 불같은 욕심에 어찌 녹지 아니리요 그랬어. 그러면 황여옥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황자사겠죠. 그죠? 황자사가 황여옥이구나. 그런데 얘가 뭘 품고 있구나? 홍랑을 향해 불같은 욕심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너의 그 굳은 마음 또한 내 욕심에 녹을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있네. 오늘은 내 오호 편주 한 척의 작은 배에 서시를 싣고 범대부를 휴칙하여 평생을 쾌활히 하리라. 자, 서시는요 아주 유명한 중국의 미인이죠. 그 서시를 싣고 범대부는 서시의 연인이었어. 둘이 연인 관계였단 말이야. 연인관계.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배 위에서 서시를 싣고 범대부를 휴칙하더라는 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암기를 좀 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받아서 평생을 쾌활히 하리라. 내가 정말 즐겁게 보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서시와 범대부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비유로 사용이 된 거죠.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이 서시라는 미인은 강남홍 홍랑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서시의 연인인 범대부는 홍랑을 너무 사모하고 홍랑을 욕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 황자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대부를 휴칙하여 내가 평생을 쾌활히 하리라 그러면 서시랑 범대부가 같이 은거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차시, 이때 자, 차시라는 말
이때라는 말 여러분 요것도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단어라서 빨강 펜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이때 홍당이 이 거조를 보니 이 거조 누구야? 황자사의 말과 행동을 보는 거죠. 이걸 봤더니 강포지욕을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행패나 모욕을 면하지 못할지라 안색을 불변하고 태연히 웃어 왈. 자, 봤더니 얘가 도저히 이 황자사가 자기 욕망을 절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그리고 굉장히 북이 권력가란 말이지. 근데 기생인 자신을 이 배 위에 태웠단 말이야. 어디 이렇게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번에 욕을 당하겠구나라는 거를 감지한 거죠. 그리고 났는데 이 여인을 보세요. 자, 이 태도를 보십니다. 안색을 변하지 않고 안색을 하나도 뭐 두려움이나 공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안색에는 하나도 표현을 하지 않고 태연히 웃었어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주 담대한 여성이구나.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우리 수특에 나왔죠? 군자다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위태로움을 맞이해서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주 태연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왈 상공의 체중하심으로 일개천기를 이같이 겁박하시니 상공의 체면을 깎아내리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공 누구겠어요? 그럼 여러분. 상공. 황여옥, 황차사가 계속 명칭이 바뀌었네. 정리 연결해서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상공이 체중하심, 지위가 높고 점잖은 분이시잖아요. 당신은. 그런데 일기천기를 천한 기생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건? 홍당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나 천한 기생이야. 그런데 이 신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당신같이 지위가 높은 그런 존재가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지위가 낮은 그런 존재를 으르고 협박을 하니 참 체면 깎인다. 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대단한 여인이다라는 느낌이 벌써 드시죠? 첩은 이미 청루의 천한 계집으로 청루, 기생이 나오는 술집을 청루라고 불렀대요. 청루의 천한 계집으로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씀하리있고마는 내가 어차피 술집 여잔데 나한테 어찌 열렬한 지조가 있겠어. 그렇지만 다만 평생에 지킨 뜻을 오늘 보전치 못하오니 내가 내 연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오늘 보전치 못하는 상황이 됐어. 원하건대 벽 위에 윗상자입니다. 벽 위에 걸린 검은 고를 하나 주시면 두어 곡조를 아뢰어 심해를 풀어 내 마음도 풀고 화열한 기상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돕사올까 하나이다. 화열한 마음이 화평하여 기쁜 기상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도울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잔치자리고 오늘 드디어 당신이 욕망하는 나를 얻는 그런 자리니까 내가 그 즐거움을 도우려고 검은고 연주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중심 상황. 황자사가 홍당을 강제로 배워 태우고 그의 지조를 꺾고자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났어요. 홍당 어때? 욕된 일을 피하기 어렵겠다 판단했습니다. 지혜롭죠? 그리고 태연이 검은고를 타겠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대담한 성격을 보여주는 외양묘사 부분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깎아내렸어. 왜냐하면 상공의 체중하심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고 일개천기다, 천한 계집이다 라는 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씀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자다움을 드러냈다라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황자사가 이런 말을 딱 듣고 홍당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 둘이 연인이 되어서 배에서 실컷 즐기겠다 라는 그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풍을 두려워하여 회심함인가 라고 내심 생각했어. 자기 위세를 홍당이 두려워해서 마음을 돌이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정서가 어땠겠어요? 되게 안심한 거죠. 안심을 탁 하고 이제 얘는 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딱
잡은 거지. 그래서 손을 탁 놓습니다. 자, 손 놓기를 바랐겠죠. 홍랑이 손을 놓고 소왈 웃으며, 웃을 소자야, 웃으며 말하기를 낭자는 여자 중에 호골이고 수단이 있는 명기라, 아주 유명한 기생이라. 내가 일찍 황성의 청루 아까 술집,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이라 그랬어. 황성에 있는 청루를 편다. 널리 돌아다녀 이름 있는 기녀와 재주 있는 여자를 내 수중에 못 달랜 자가 없거늘 그 모든 여자들을 내가 다 데리고 놀았어 이러는 거지. 아, 비리해 그제? 낭자가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치 아니한즉 거의 위태한 고조를 당할 뻔하였도다. 와우, 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네, 선생님 10번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부정적인 인물 유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앞단락에서 봤어요. 그런데 대사를 통해서도 그런 면모가 부각이 되죠. 어떤 게 드러났어? 수단을 가리지 않아. 그리고 자기 의도를 실현시키며 대단히 방탕하죠. 자기가 뭘 자랑하고 있어? 청루를 두루두루 다녀서 모든 여자들을 자기가 막 데리고 놀았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야, 너는 나한테 안 넘어와가지고 내가 너를 그냥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켰어. 너 정말 잘했어. 뭐 이러고 있잖아. 얼마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의도를 강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소인배의 심성이다라고 수특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황자사가 그런 인물 유형입니다. 네,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이같이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전화 위복하니 화를 복으로 바꾸었으니 낭자의 복이라. 어이구, 너 잘했어. 쭈쭈쭈 뭐 이러고 있네. 내가 비록 부기치는 못하나 당시 승상의 장자요. 황자사가 당대 세력가인 황강로, 그러니까 승상이었단 말이야. 그 황강로의 맏아들 장자야. 그러니 나한테 위험이 있어 이런 얘기지. 일도 방백의 종귀함을 겸하였으니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찰사의 위험. 그게 일도방백의 종귀함이야 여러분. 그래서 신분이 뭐야? 자사잖아. 자사. 관찰사. 응? 위험을 겸하여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금옥으로 집을 짓고 낭자로 더불어 평생 부귀를 누리게 하리라. 너한테 내가 부귀 영화를 갖다 줄게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말을 마치고 친히 검은고를 들어 홍랑을 주면서 낭자는 재주를 다하여 활락하는 화평하게 즐기는 곡조를 타라.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벌려준 거죠. 손도 놔줬고 검은고를 타라고 이렇게 자리를 비켜준 거란 말이에요. 자, 홍랑의 판단대로, 홍랑의 요구대로, 홍랑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홍랑이 웃으면서 검은고를 받아 한 곡조를 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곡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곡조 선생님 체크해놨죠? 또 한 곡조, 두 번째 곡조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조, 총 3개의 곡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곡조의 분위기와 두 번째, 세 번째 곡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랑 함께 같이 점검하고 가시죠. 첫 번째 곡조는 어땠냐? 화창방탕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월 봄바람에 백화가 온갖 꽃이 만발한 것 같았어. 플러스. 오름소년이 준말을 달리는 것 같았어. 오름소년은 태백의 시에 나오는 오름이 젊은이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좋아했단 말이지. 플러스야. 언덕의 버들은 비기운을 띠고 막 파릇파릇한 거지. 플러스. 물가의 갈가마개가 분분하게 춤을 추는 것 같은 곡조의 느낌이었어요. 황자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해 장막을 걷고, 여러분 장막에 막 첩첩이 있었다 그랬잖아. 다 걷는 거야.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아 다시 술상을 내오는 거죠. 술상을 내와서 홍랑을 의심치 아니했어요. 여기까지가 홍랑의 의도입니다. 네, 그 의도대로 된 거야. 첫 번째 연주가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나왔으니까 지규죠. 비유를 활용해서 봄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리면서 취용을 북돋우게 하는 소리를 연주한 겁니다. 자, 풍경과 어울리는, 조응하는, 대응하는 그런 풍경과 어울리는 아름답고 경쾌하고 활발한 곡조가 첫 번 연주였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 황자사가 홍랑에 대한 의심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막도 다 걷어내고 술상도 내오고 이렇게
이렇게 즐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한 곡조가 끝나요. 다시 옥수를, 아름다운 손, 여인의 손이죠. 섬섬옥수의 줄임말이죠. 옥수로 줄을 고르면서 한 곡조를 탔는데 소리가 쓸쓸했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비분간계하기도 했어. 의롭지 못한 곳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어. 소상 반죽에 저녁 비가 떨어지고, 여러분 느낌 뭐로 바뀌어 있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상 반죽이라는 거 중국 고사 인용인데요. 중국 고사인데 역시 분위기가 어떠냐면, 소상강의 반죽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는 대나무들이거든요. 소상강에서만 자란대요. 근데 이 얼룩무늬가 있는 대나무는 왜 나왔냐면, 이 순임금의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비가 순임금에 대한 절개를 지켜서 그 소상강에서 투신 자살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죽기 직전에 눈물을 이렇게 닦아서 탁 뿌린 거죠. 근데 그 눈물이 촥 대나무에 뿌리면서 그 대나무에 이 눈물방울이 피눈물로 변해가지고 얼룩으로 맺혔다. 그래서 소상강에서 그 이후로 대나무들은 다 이렇게 얼룩무늬 대나무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상반죽하면 벌써 지조,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강에 투신해서 자결했던 아황과 여영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미. 근데 그 소상 반죽에 저녁비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곡조가 연주가 됐다는 거, 느낌이 팍팍 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새외 총총의 변방 바깥에 있는 니키킨 무덤에 찬바람이 일어나니 강상에, 강 위에 나뭇잎이 풍운에 바람비에 소슬하고 쓸쓸하고 마이너스 단어입니다. 천에 하늘 끝에 기러기가 애처롭게 바라보며 소리를 하니, 자, 애처롭게 울었단 얘기지. 그랬더니 일좌 온 자석에 있던 사람들이 추연한 빛이 있어, 슬픈 빛이 있어, 소주, 항주의 제기, 여러 기생들이 까닭없이 눈물을 머금더라. 누가 울기 시작했어? 기생들이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의 곡조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곡조 분위기 대단히 쓸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 명의 그 기생들이, 여인들이 까닭없이 눈물을 머금었어요. 공명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탈 줄 아는 대단한 여인이구나 라는 정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났더니 다시 세 번째 곡조를 연주하는데, 이번에는 작은 줄은 거두고 치우고 큰 줄을, 굵은 줄을 가지고 와서 아주 비장하고 씩씩한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강한 곡조를 연주하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비찬 관계, 마음이 상하고 슬프며 분노해서 불평하는 심사와 오열하는 가슴속이 일쫙 앉은 모든 사람들의 경동, 마음을 막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주중, 뱃속에 있는 제인, 모든 사람들이야.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읍파하더라. 막 처음에 두 번째 곡조는 그냥 눈물을 머금었잖아, 여성들만. 그런데 세 번째 곡조를 타니까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읍하는 거는 여러분, 막 이렇게 소리내서 우는 거야. 그걸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두 번째 곡조, 세 번째 곡조 훨씬 강렬하게 분위기를 사로잡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 자연물에 의탁하는 자신의 슬픔과 원통함을 자연물에 의탁하는 감정이입의 소재 기러기가 하나 나와 있다는 거 별표 체크 하시고요. 자, 마지막 연주의 반응,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6번이 그래서 별표가 됩니다. 세 곡조의 역할. 첫 번째는 경쾌한 분위기로 황제사를 안심시키는 기능을 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곡조는 슬프고 처연한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켰죠. 점층적으로 고조시킴으로써 홍랑의 비분간계한 홍랑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자, 세 개의 곡조가 연주가 됐고, 그 역할들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곡조가 좀 달랐다.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감정이입 소재 기러기 한 마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십니다. 홍당이 검은 고를 맺히고 열렬한 빛이 이마의 눈썹 근처에 가득하여 왈 유유창천하. 여러분 알고 가시죠?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아 이렇게 불렀는데, 주로 이거 고전소설에서 원한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알고 가십니다. 유유창천하, 홍랑을 내실 때, 홍랑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근본은 천하게 하시고 천한 기생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마음은 강렬히 하여 굳은 절개의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광활한 세계에 이 한 몸을, 일시는 한 몸을, 내 한 몸,
용납할 땅이 없으니 이 세상은 이렇게 근본이 천하지만 너무나 굳은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받아줄, 용납하는, 수용해지는 땅이 아니야. 굉장히 폭력적이고 꿰어진 땅이야. 그래서 이 세계에 용납할 땅이 없으니 나는 청강의 어복, 맑은 강이고요. 청강은, 어복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물고기 밥이 된 굴삼료,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굴원을 의미하는 게 굴삼료거든요. 굴삼료를 쫓을지라, 난 그 굴삼료를 따라서 나도 같이 물고기 밥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건대 첩이 죽은 후에 신체를 건지지 마라. 죽어도 조결한 땅에 놀게 하소서. 내가 이 더러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 시신을 건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몸을 날려서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형광펜이 있는 사람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호 감탄사입니다. 석재라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필경 생명이 어찌 된고 다음 회를 보라. 자, 여기까지 누구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나요? 서술자의 목소리가 대단히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슬프다. 서술자의 주관적 정서죠. 그리고 생명이 어찌 됐을까? 알고 싶어? 그럼 다음 회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바로 노출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거 서술자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20번 별표입니다. 이 편집자적 논평의 기능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특히 이 부분입니다. 다음 회를 보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어. 홍랑이 강물 속에 뛰어들었어. 정말 슬픈 일이야. 그런데 생명이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 정말 죽었을까? 뭐 이러는 거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다음 회를 보라. 다음 회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4회로 이루어져 있는 회장체 소설이거든요. 회장체 소설이니까 다음 회가 궁금해하대. To be continued. 막 이러는 거지. 그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런 논평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 회장체 소설이구나 라는 정보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황자사의 그 협박을 피해서 결국은 자기 절개를 지키기 위해 홍랑이 물속에 뛰어드는 장면까지가 중략 앞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차시. 자, 이때의 차시는 앞의 차시랑은 조금 달라요. 앞의 차시는 황자사의 카메라 렌즈로 친다면 황자사를 이렇게 비춰주다가 같은 공간에 있는 홍랑에게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 장면이 이동하는 그런 차시였다면 이번 차시가 고전소설에 흔히 사용되는 진짜 차시입니다. 각설, 차설, 이때, 화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유의어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장면을 전환하는 표지입니다. 장면이 전환된다는 건 시간, 공간, 배경이 바뀐다는 뜻인데 주로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공간이. 그래서 차시 앞에서는 홍랑이 있던 소주예요. 소주라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번에 차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시, 연옥이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자 연옥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나온 거죠.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관아의 문을 두드려 고해서 왈. 소녀는 강남홍의 차환 젊은 계집종이래요. 여러분, 강남홍을 모시고 있는, 기녀를 모시고 있는 계집종이러니 이름은 연옥입니다.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자, 관련 한자성어 적어놨어요. 보고 가십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홀로 되어 있는 처지죠. 그런 처지고 소녀도 부모 친척이 없어 고단한 신세로 노주가 노비와 주인이죠. 노비와 주인이 상의하여 서로 의지해 친한 정의 형제 고록과 다름이 없더니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홍랑이 이제 무죄히 죄가 없이 강중 원혼이 되어 남은 뼈를 거둘 수가 없사오니 원컨대 관의 힘이죠. 관의 힘을 빌려 백골을 수습하여 묻을까 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연옥이 관에 가가지고 호소하는 거야. 제발 시신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는데 저랑 정말 자매지간처럼 너무나 애절하게 같이 정을 나누고 살았던 우리 주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사가, 여러분, 자사는 황자사예요.
황유옥이죠. 황제사가 그 뜻을 참혹히 여겨 관청에서 소유한 배 10여 척을 줬어. 옥이 얘는 연옥이죠. 연옥이 그 계집종이 10여일을 강중에서 배회하며 울며 찾았지만 시신을 찾았지만 시신이 없어요. 종족이 없건을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술과 과일과 지전, 종이 돈,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들이라고 적어놨죠. 그걸 갖추어서 강상에 초혼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을 소리쳐 부르는 동양의 장례 관습입니다. 그 초혼을 하고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중에 던지면서 울었어요. 제사를 지낸 거죠.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랬더니 행인 과객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사공, 어부 등이 눈물을 아니 흘리는 사람들이 없었다. 자, 서술상의 특징, 주변 사람들의 심리가 직접 제시가 된 거죠. 강남홍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비극성을 강조하면서 작중 상황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인물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24번은요, 뭐랑 비교하실 수 있냐면요, 요거랑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18번이랑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8번에 오후 석재라, 요거는 누구 정서였어요? 서술자의 정서였었죠. 아, 슬프다. 이건 자기 서술자의 정서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행인 과객과 사공 어부 등이 눈물을 아니 흘릴 리가 없더라. 이거는 서술자의 정서가 아니라 인물들의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학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가지 않으시는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신은 학교 선생님 따라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 건 작중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이야기해 줄 때 그걸 우리는 인물을 제시해주는 직접 제시라고 이야기하고 서술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노출될 때만 그때만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거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한다. 구별하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둘 다 작중 상황에 대한 석재라도 그렇고요. 또 여기 눈물을 아니 흘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진술도 둘 다 작중 상황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는 것은 공통적이고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냐? 그래서 각각의 그 명칭이 뭐냐? 가 좀 다르다라는 거 정확히 잡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연옥이 이 계집종이 장례식을 치렀어. 그리고 그걸 누가 도와줬다, 여러분? 황제사가 도와줬어요. 이 황제사가 처음에 되게 소인배였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강남홍의 사건을 겪으면서 얘가 좀 마음을 바꿔 먹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랬는데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죠. 연옥이 초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적적한 누대, 쓸쓸한 누각에 티끌이 자욱하고 마이너스죠. 외롭고 쓸쓸한 문 앞에 거친 풀이 무성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묘사, 서사적 기능도 별표 체크하고 좀 보고 가십니다. 인물의 심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배경 또한 마이너스죠. 조응, 대응하고 있는 상징적인 배경 묘사가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전일 옛날에 풍류의 자취를 물을 곳이 없어 다만 문을 닫고 밤낮으로 통곡하며 황성에 간 창도 산해종입니다. 산해정, 황성에 갔구나. 밤낮으로 기다리더라. 그러면 창도가 가지고 올 무슨 소식 같은 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냐면 잠깐 얘기하자면 이 홍랑이 윤서조라는 여인과 거의 지기의 관계, 지기지음이라고 얘기하죠. 너무너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남홍이 이 황자사가 계속 자기를 겁박해 오는 그런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언제 내가 이런 정말 위태로운 상황을 맞을 거다라는 걸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나는 강물에 투신해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아는 거지. 서로 알았어. 그래서 윤서조가 그 상황이 일어날 때쯤에 거의 그 잠수로서는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오른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연옥의 이모야. 근데 아무튼 그 여인을 시켜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강남홍이 홍랑이 물속으로 몸을 던지자마자 그 여인이 훅 잠수부가 말하자면 훅 들어가가지고 여인을 강남홍을 건져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거든요. 그게 시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강남홍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이 도사를 만나가지고 무술을 익히고 도술을 익히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여성 영웅이 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타나게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나 그 뒷부분은 나중 얘기고 수특본문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차선. 자, 여기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어요. 뭐야? 장면, 전환, 표지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황성에 가 있는 양공자에게로 지금 초점이 완전 이동했습니다. 양공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남자 주인공, 양창국이 남자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양창국입니다. 양공자가 항주 창두를 보낸 후 객관, 여관에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 과거 시험을 치르는 날을 기다리더니 얘가 여기 왜 왔구나. 황성에 왜 왔다? 왜 과거 시험을 치르러 왔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과거 시험이 조정의 변이 있어서 뒤로 미뤄졌어. 몇 달 시간 간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 고향이 어딘 거야? 항주 소주인 거야. 소주 항주 어디 홍랑이 있는 그곳인 거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반칠 정서 뭐야? 그리움에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런데 하루는 서안 책상입니다. 의지하여 한 곳에 이르렀대. 그러면 여러분 책상에 의지했는데 어떻게 한 곳에 이르겠냐고. 말이 되냐고. 무슨 뜻인 거야? 책상에 이렇게 있다가 좋은 거죠. 졸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한 장소에 간 거죠.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심리 강상에 강이 쫙 펼쳐져 있고 홍련화가 성게 한창 피었는데 한 가지를 꺾고자 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크게 일어나며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 꽃가지가 꺾어져서 강 중에 빠졌어요. 아깝고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 탁 깨우쳐 보니까 꿈이었단 얘기지. 마음에 상스럽지 아니하여 하더라. 자, 상스럽지 아니하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했다. 이거 되게 불길한 느낌이야 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길한 꿈을 꾼 거죠. 여러분 앞에 장면 우리가 봤으니까 지금 양공자가 꾼 꿈은 뭐다? 예지몽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무슨 꿈을 꾼 거예요? 홍랑이 투신자살하는 그 장면을 꿈으로 꾼 거죠. 그쵸? 수일이 못하여 갑자기 항주 창두가 산의 종이 이르러 홍랑이 서간을 들이니 공자가 반겨 떼어보니 하였으되 자 홍랑이 보낸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바로 받은 거죠. 자 양공자부터 선생님이 여기 전체 소설 내용이랑 정리해 놓는 거 확인하고 가십니다. 옥노몽의 주인공이죠. 천상계의 성관인 문창성이었는데 죄를 짓고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죠. 인간 세상에 양창국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어. 새로운 자로 태어났죠. 자, 천상계에 있는 신선이나 선녀가 지상계로 들어오는 거,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 뭐라 그런다? 적강화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결국 이 소설은 구운몽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의 존재가 인간계라는 꿈속 상황을 겪고 여러분 현실계가 천상계다라는 거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인간계는 꿈속이야. 그리고 다시 천상계로 회귀하는 이야기야. 이런 소설을 우리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몽유롭게 소설 아닙니다. 몽유롭게 소설 아니고 몽자류 소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류가 갖는 구조가 현실, 꿈, 현실의 환몽의 구조다라는 거 설명 이미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꿈이야. 인간계가. 그러면 이 양공자가 꾼 꿈이 있죠? 이 꿈은 여러분 꿈속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몽중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몽중몽이 예지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 꿈속에서 홍랑을 상징하는 자연물은 뭐겠구나? 홍련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광풍, 물결 이런 건 뭐다? 황자사의 겁박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모두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편지 글입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천첩 강남홍은 일봉 서찰을 양산국에 올린 아이다. 강남홍 누군 거야? 홍랑이죠?
홍랑이 양상국 누구? 양창국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첩의 명도, 운명과 재수가 기박해 사납고 복이 없어서 어려서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랐어. 왜? 어려서 부모님이랑 헤어졌거든. 그래서 모르고 자랐고 몸이 청루에 의지하여 술집에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창루의 천한 몸이요 군자의 버림바라. 뭐야, 자기가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주 천한 신분으로 자라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일평고신 외로운 한 몸이 한 번 지기를 만나, 누구였어요 여러분? 윤소조였었죠. 윤소조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청산록수에 품은 소회를 의논하고 자기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뜻을 같이 얘기하고 영문백설 우아한 악곡이나 시문을 시문에 감춘바 시부를 화답하여 그 악곡이나 시문에 담겨있는 시와 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생의 소원을 이룰까 했다. 내가 하나의 정말 내 행복이라면 뭐냐면 지게를 만난 거였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주고받고 음악도 주고받고 신학을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 공자를 만났어. 양창국을 만나 흉금이 상조함에 마음이 서로 통해. 그래서 강비의 해패함을 효칙하고, 강비 신녀예요. 전설에 등장하는 신녀인데 해패는 여자가 이게 옷장식 같은 건데 여자가 남자에게 애정을 드러내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걸 본받아서 애정을 드렸다는 거지. 건질은 여러분 수건이랑 빗이야. 수건과 빗을 소의 마음을 허하샤 첩으로 거두심을 기약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가부장제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세수를 하면 옆에 수건이랑 빗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여성이.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세수가 딱 끝나고 나면 수건도 건네고 빗도 빗어주고 이런 거야. 그게 건지를 소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나 첩이 됨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첩이 되는 걸 나한테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자의 말씀이 금석 같으심에 아주 굳건하심에 천첩이 바다같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첩이 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물의 시기하고 천지신령이 방해하여 소주 자사 황자사가 망망음탕한 끝없이 음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하여, 창기 누구? 천안기생 누구? 홍랑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 천대하여 이해로 달래며 위세로 겁받고자 하여 압강정 남은 풍파가 전당호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압강정에서 남은 풍파가 전당호까지 이르렀다는 건 바람과 파도가 점점 다가오게 됐다. 시련이나 고난이 점점 저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5월 5일 천중지절. 5월 5일이 우리는 단오잖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 천중지절이라고 부르고 즐겼던 거죠. 축제를 즐겼던 거죠. 그 경도회를 이름하여, 여기서 핑계삼아라는 뜻일 거야. 첩을 겁받고자 하니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목숨이 세장 속에 새고 그물 속에 물고기라.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강남홍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5월 5일 경도회가 열릴 텐데 그때 아마도 황자사가 나를 취하려고, 강제로 취하려고 할 거다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윤소조에게 얘기하고 윤소조가 그런 걸 이렇게 짜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거지. 말하자면 잠수부로 이제 홍랑을 구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그 목숨을 비유했습니다. 세장 속에 새고 그물 속에 물고기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지척 천파에 가까이 있는 푸른 물결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누구? 구론입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조추려 하나 망부산 꼭대기에 돌아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니, 망부산 남편을 기다리는 산 꼭대기에 돌아오는 행인이니까 이거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양창국이 고향으로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어복고혼, 물고기 뱃속에 외로운 혼이 되니 그 영욕을 잊었으나 세상의 부귀와 욕됨은 모두 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나 백마강의 참 물결에 여한을 난설이라. 남은 한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양창국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거, 그게 제 유일한 한입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있는 중이죠. 자, 편지의 내용 여러분, 여기 양공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지고 청로에 의탁했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첩이 되기를 약속한 일까지는 과거 사건,
요약 제시해 준 겁니다. 대사를 통해 과거 사건을 요약해 주는 건 고전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황자사가 어떻게 할 거다고 나는 죽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라건대 이제 소망이 나와. 어떤 소망을 드러내느냐? 공자는 양창고, 천첩을 누구야? 홍랑. 차마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뭐야 이렇게 부정이 이렇게 많아. 떠나라 나를 잊어주세요 이러는 거지. 저를 잊고 청운의 뜻을. 자, 청운의 뜻은 푸른 구름인데 여러분 관용적 표현이죠. 습관적으로 쓰는 거야. 언제 쓰는 거야? 벼슬 자리에 높은 벼슬에 오르는 거야. 높은 벼슬에 이르는 거, 입신 출세하는 것을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셔가지고 금이로 고향에 돌아오시는 날, 다시 말해 벼슬에 올라가지고 고향으로 환영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고향에 돌아오시는 날, 그때를 기다릴 거야. 그때 단지 예정을 생각하사 적은 돈으로 막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적은 돈으로 강위에서 있는 고혼 누구야? 홍랑의 혼. 홍랑의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 장례를 좀 치러주세요. 첩이 죽은 후 알미 있은즉 상공의 영귀함을 흥함할 것이요. 자, 죽은 뒤에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죽은 뒤에도 만약에 영혼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인지가 있다면 그때도 나는 유일한 소망이 뭐야? 양봉자가 입신 출세하는 거. 아주 영달하고 귀하게 되는 거. 그걸 소망할 것이고, 만일 정령 민멸치 않은지 이 혼까지 흔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명부에 발언하여 저승의 발원, 소망을 얘기해서 차생, 현생, 이번 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거 또 단어 많이 나오니까 알고 가십니다. 이번 생에 미진한 인연을 다하지 못한 인연, 이 첩이 되기를 바랬는데 첩이 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하지 못한 인연을 후생에, 내세에 다음 생애에 기약할까 하나이다. 자, 차생이 현생이라는 거 여러분 함정으로 내신에선 참 많이 내건 해요. 알고 가십니다. 이번 생에서의 다하지 못한 인연을 후생에 기억할까 합니다. 다음 생에 만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백력 은자를 보내오니 자기 죽기 직전에 자기가 너무 흠모했던 그 남성에게 돈을 보내는 거지. 객중 부비를 도우샤,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승에서 연연한 애틋하게 그리운 생각을 한 편이라도 덜게 하십시오. 당신이 돈을 좀 풍족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생활하셔야 제가 죽어서도 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붓대를 잡음에 흉금이 막혀 생리사별의 회포를 다 고치 못할까 하나이다. 생리사별, 살아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고 죽어서 영원히 헤어지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라고 쓰고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현재 내용 마무리 정리하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냥 장례를 소박하게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생에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드러났고요. 돈을 보내니까 과거 시험 준비하는 동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헤어질 걸 생각하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내용들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편지 내용이 이렇게 길 때는요. 여기 내용의 사실적 이해 문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내용 정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식 테스트 해보시면서요. 옥루몽이라는 몽자류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의 초반부죠. 여러분, 강남홍이 정말 여성 영웅으로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그녀의 시련이 중심이 된 부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